대한민국이 노인으로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해 12월 드디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더불어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도 했고요.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보시는 표와 같이 노인 인구는 2035년 1,500만 명, 2044년에는 1,8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로 최고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에 쓰이는 예산 총액도 쑥쑥 증가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기초연금으로 21조 7,283억이 쓰였지만 2030년에는 39조 6,621억, 노인 인구 비율이 최정점에 이르는 2050년에는 125조 4,195억 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그 이후 노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해서 기초연금 총액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액은 계속 늘어나 2060년에는 179조를 넘고 2070년에는 238조억이 넘는 돈이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보자면 노인 10명 중 7명은 어김없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소득 하위 70%에게만 기초연금을 주는 걸까요? 이 범위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절대 빈곤층이고 턱걸이라도 넘어서 71%가 되는 경우엔 정부 지원 하나도 필요 없는 고소득자의 호화 생활자여서일까요? 70% 룰의 정책적 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 7월에 확대 개편되어서 지금의 기초연금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때부터 노인의 70%에게 지급된다는 원칙이 정해졌었는데 당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40~50% 노인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서로 한 발씩 물러나 70%에서 합의를 보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라 합니다. 그냥 그때 그분들이 중간에서 합의를 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소득 인정액을 정하기까지의 계산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매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물가도 오르고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오르기 때문에 정부는 그에 맞춰 해마다 선정 기준액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선정 기준액은 올해 2025년에는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이 되었습니다. 내 소득 인정액이 이것보다 이하가 된다면 70%에 들어간다고 인정받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신문사 머니투데이는 12억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월 400만 원 벌어도 척척 기초연금이라는 기사를 연속으로 냈는데 이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이 각종 공제 등으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재산을 일반화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산술적으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는 월 근로소득이 각각 437만 원, 745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다른 재산 없이 대도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 12억 2천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중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551가구다. 0.01% 비율로 극히 일부지만 종부세를 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도 존재한다. 어떻습니까?
신문사에서 좀 극단적인 계산을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런 결론을 도출한 모양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억울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 기초연금 수급 대상 조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의 소득 하위 70%라고 해서 저소득층이 아니니까 선정 기준을 50%로 쫙 낮춰서 지원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이고 복잡하게 소득 인정액이다, 선정 기준액이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다만 얼마가 됐든지 간에 공평하게 전 국민 모든 노인들에게 쫙 기초연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나 학계 전문가들도 현행 기초연금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초연금을 어떻게 해야 지금의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고 복지 혜택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시거나 수급을 앞둔 분들의 의견이 때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보다 더 현실성 있을 때가 많으니 여러분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 혜택에 100% 만족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